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사란 어떤 것이며 전치사란 어떤 것이며 부사와 전치사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사란 무엇일까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문장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달리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달리는지 알 수 없지만 빠르게 달리다, 천천히 달리다, 매일 달리다처럼 부사를 사용하면 달리는 방식, 빈도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사의 역할과 이치는 부사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문장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게 좀 다른 거와 다르죠. 동사 이제 수식할 때는 동사의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거나 한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사 수식할 때는 다른 부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전체 수식할 때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이제 나타냅니다. 부사의 위치는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앞 아니면 문장 맨 뒤에 아니면 이제 앞뒤에 위치합니다. 문장의 이제 맨 앞이나 맨 뒤에 이제 위치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전치사와 부사의 차이 구별하기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전치사로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의 경우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치사는 목적어가 있고 부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를 이제 어떻게 알아보느냐? 전치사는 이제 뒤에 이제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씩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부사고만 설명했는데 이제 부사와 전치사의 차이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뭐냐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형태인데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라고 하면은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장소, 시간 이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장소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달려도 그는 달린다. 어디 장소 어느 장소를 나타내죠. 공원에서 달린다 했을 때 he run in the park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달린다. 어디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장소 나타냈죠. 부사를 써서. 그러면 전치사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구라고도 하고 부사구라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구가 달렸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다라고도 하고 분리할 때는 전치사와 부사로 이제 분리하는 거죠.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이제 부사는 이제 구동사로서 이제 단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오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쉬울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알아보는데요. 그녀는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밤에 공부를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밤에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나타내야 되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이제 밤이 이제 나이트잖아요. 그래서 앞에 s를 써서, 전치사 s를 써서 이제 그녀는 공부한다, 스터디드. 그리고 at night 이렇게죠. 스터디즈를 쓴 이유는 3인칭 단수, 3단수일 때 이제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타냈어요. 전치사를 써서. 자, 시간과 장소 이제 전치사고 알아봤는데요. 부정사고 한번 알아볼까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to 앞에 들어가고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사용하죠. 주로 목적이나 이유를 이제 설명할 때 쓰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와 같은 의미를 사용되며 문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을 때 그녀는 이제 원한다.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쓸 때는 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그녀는 이제 뭐 그 일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뭐 해서 뭐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은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분사 구문 그러면 앞에 딱 컴마가 있어요. 컴마를 딱 보면 이게 분사 구문은 쉬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동사의 뒤에 ing나 동사 뒤에 ed를 붙인 형태로 시작해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제 동시 동작 등을 나타내요. 이제 목표는 이제 문장을 더 간결하게 이제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제 긴 이제 부사절을 갖다 이제 짧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제 동시 동작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사구 이제 활용할 때 나는 뛰었다 그러면 I run 그러잖아요. 그 핵심 동사를 먼저 찾아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서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예를 들면 어제 공원에서 기분 좋게 운동하기 위해 뭐뭐 하기에 목적을 넣고 기분 좋게 어떻게 기분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방시라고 우리가 맨날 공부할 때 외웠잖아요. 장소, 방법, 시간. 이제 순서대로 나오죠. 먼저 장소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글을 쓰는데 쓰다 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방시로 써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장소를 먼저 쓰고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쓴다라는 거 같이 쓸 때는 자, 3단계에 알맞은 이제 그 추가 내용을 쓸 때 문장을 이제 확장해서 나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공원에서 뛰었다. 뛰었는데 어디에서 뛰었냐? 그럼 언제 뛰었냐? 그럼 어제 공원에서 뛰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I run 내가 뛰었다. 그러면 in the park 어디에서? 저 공원에서. 그러면 언제 뛰었냐? 어제니까 yesterday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막 해석하면서 글을 써가면서 자꾸 문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연결해서 이어서 쓰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알아봤으면 거의 다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더 쉽게 예를 이제 들어드릴게요. I study 그러면 나는 공부한다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이제 그 이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라는 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방에서 뭘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 I study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다예요. 근데 very hard 그러면은 very가 뭐예요? 부사잖아요. 부사 앞에 쓰고 hard는 이제 형용사인데 이제 부사 다음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건데 앞에 전치사 in my room 그러니까 어디에서 방에서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to pass 그 합격이 패스잖아요. 더 이거죠. 그럼 뭐예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이렇게 끊어가지고 내가 해석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재미가 있어요. 네, 영어는 이제 마치고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어의 일기 오늘의 영어의 일기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외국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